안녕하세요. 마음놀이터 마인드키퍼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내성적인 아이 키우기입니다. 내성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전문가적 입장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내성적인 아이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같은 부모의 유전자를 반반씩 받아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격, 취향, 입맛이 다 다릅니다. 둘째 동그리는 앞에 올린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곰 같은 매력을 가졌고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받아야 즐거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첫째 스위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나서는 거 무조건 싫고 특히나 이목과 집중받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가만히 있어서 어딜 가나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아이입니다. 내성적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세심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잘 이야기하는데 밖에 나가서 말을 잘 안 한다거나 놀이터나 또래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도 엄마 옆에 딱 붙어 있다거나 새로운 걸 도전하기를 꺼려 한다거나 누가 말을 시켜도 대답을 회피하고 엄마 뒤에 숨기를 자주 한다면 내성적인 아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성적인 아이들은 집에서 행동과 밖에서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지요. 집에서는 수다스럽고 목소리도 큰데 밖에서는 입을 다물어요.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어해서 새학기만 되면 학교 가는 것을 걱정합니다. 물론 새학기는 모든 아이들에게 긴장의 시기임은 틀림없습니다. 저희 첫째 스위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얼마나 내성적이었냐면 학교에서 그 누구에게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발표나 앞에 나가서 하는 어떤 활동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를 않았지요. 특히 발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표와 동시에 눈물이 나서 발표를 마칠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도 당혹스러워 하셨고 전화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표를 한 날은 기분이 안 좋아져서 하교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이야기해보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긴장되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그냥 눈물이 난대요. 생각해보면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강의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게 직업이지만 저도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굳이 손을 들어 발표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발표할 땐 개미만한 목소리로 덜덜 떨면서 했었거든요. 저는 스위리를 보며 제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다 유전이에요. 부모님 중에 내성적인 분 있으시죠? 그럼 아이도 그걸 닮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참관 수업 때 부모님들이 교실 뒤편에 서서 수업을 쭉 지켜보잖아요. 담임 선생님들은 부모들이 다 보고 있으니 학생들 골고루 발표시켜야 해서 모두 한 번씩은 발표를 하게 되죠. 스위리는 처음에 씩씩하게 앞에 나가서 발표하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결국 선생님이 괜찮다며 들어가라고 하셔서 발표를 마무리했어요. 주위 엄마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스위리 왜 우냐고. 너무 긴장돼서 그런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속으로 엄청 신경이 쓰였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혹시나 외형적인 부모님들은 그런 자식이 쟤는 왜 저런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울긴 왜 우냐고 누가 때렸냐 이러며 비수를 찌르는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러지 마세요. 서로 마음만 다칩니다. 사실 제일 속상한 건 아이 본인이거든요. 스위리는 1학년 참관 수업에서도 울고 2학년 참관 수업에서도 울고 3학년 참관 수업에서도 울고 저학년일 땐 너무 긴장되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초등학교 6년을 가더라고요.
마침 6학년 때 코로나가 심해져서 창간 수업이 없어져서 다행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성적인 스윌이의 학교 생활은 어땠겠습니까? 어디 친구나 잘 사귀었을까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친구가 말을 걸어왔고 그 친구와 결국 단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내성적인 스윌이는 희한하게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내 반장을 했습니다. 이 반장 선거가 또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내성적인 아이의 반장 되는 법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1학기 때는 아이들이 서로 잘 모르니 본인은 발표도 못하지, 발표할 때마다 울지, 그러니 아무도 안 뽑아줄 거래요. 근데 1학기를 지내보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파악하게 되니까 2학기 때에는 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면 성실함과 묵묵함은 내성적인 아이들의 또 강점 아니겠습니까? 스윌이는 늘 2학기 반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연설문은 당연히 미리 작성을 해서 집에서 사전 연습을 충분히 했지요. 학교에 가서 연설문이 마칠 때까지 눈물을 안 흘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잘 안 됐대요. 글썽이면서 연설문을 겨우 읽었고 그래도 아이들이 뽑아줬습니다. 반은 연민과 반은 성실함을 어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반장에도 소리 한번 안 지르고 지나갈 것 같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스윌이는 중학생입니다. 여전히 발표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젠 울지는 않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죠. 중학교 1학년 때 1년 목표를 같이 세우는데 학교에서 매일 한 번 발표하기라고 쓰더라고요. 발표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걸 극복해 보고 싶다고. 제가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지만 지금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내성적인 아이 키우기는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목소리가 작고 떨리고 우는 게 약점이 될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힘을 키워주세요. 못하는 걸 잘하게 하려는 것보다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찾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연습하게 하시고 발전된 모습을 스스로 느끼게 하세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직접 깨닫게요. 결과보다 도전해보는 자세를 칭찬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한 과정을 인정해 주세요. 내성적인 아이를 적극적인 아이로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가진 가치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주세요. 그 존재로서 인정하고 충분히 기다려 주시면 어느 순간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재촉하지 마시고 아이의 속도를 존중해 주세요. 내성적인 아이 키우기의 핵심은 마음의 힘 키우기와 부모의 기다림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